8월보다 지금이 더 위험합니다. 여름철 어르신 안전수칙. 무더위 8월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진짜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보통 더위 조심하세요 하면 다들 8월 한여름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실제 통계를 보면 정반대입니다. 우리 몸이 더위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6월 말에서 7월 초, 바로 지금 이 시기에 온열질환 환자가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한여름보다 지금이 더 위험한지, 특히 어르신들, 그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가장 위험한지, 그리고 에어컨 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실내 안전 수칙까지 3가지로 나눠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본인은 물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도 꼭 끝까지 봐주세요. 1부. 왜 지금이 가장 위험한가?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온열질환은 8월이 제일 위험하다. 사실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온열질환 환자 수는 6월 말에서 7월 초로 넘어가는 시점에 가장 두드러지게 늘어납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환자 수가 무려 2.6배 가까이 폭증한 해도 있었어요. 특정 주간에는 일주일 만에 환자가 3배 넘게 늘어난 적도 있습니다. 반대로 7월 말에서 8월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오히려 증가세가 둔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열수능입니다. 우리 몸은 더위에 서서히 적응하는 능력이 있어요. 봄부터 조금씩 따뜻해지고 더위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땀샘이 발달하고 체온 조절 기능이 함께 강해집니다. 그런데 초여름, 특히 요즘처럼 갑자기 기온이 확 오르면 우리 몸이 미처 적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더위라도 초여름에는 몸이 훨씬 더 크게 반응하는 거예요. 실제로 올해도 이런 흐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시기부터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누적 환자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7월 초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 오늘부터는 접어두셔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몸이 가장 방심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2부. 가장 많이 쓰러지는 나이 vs 가장 위험한 나이는 다르다. 환자 수는 5,060대, 그런데 목숨을 잃는 건 80대 이상. 두 번째 이야기,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온열질환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아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열질환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환자 숫자만 보면 50대,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바깥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고 인구도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목숨을 잃는 경우, 그러니까 사망으로 이어지는 비율을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온열질환으로 숨지는 분들 중 60세 이상이 전체의 60%가 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80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나이가 많을수록 체온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과 회복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만성질환까지 함께 앓고 계신 경우가 많다 보니 젊은 사람이라면 잠깐 어지럽고 많은 가벼운 탈진이 어르신들에게는 순식간에 중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혼자 계신다는 점입니다. 국내 고령자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쓰러지셔도 곁에서 바로 발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같은 온열질환이라도 옆에 누군가 있어서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간 경우와 몇 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경우는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쓰러지는 나이는 5,060대지만 정말 위험한 나이는 80대 이상, 특히 혼자 사시는 후기 고령층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부모님이 혼자 지내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 3가지를 꼭 확인해보세요. 첫째, 요즘 들어서 에어컨을 실제로 켜고 계신지. 둘째, 혼자 지내고 계신지. 셋째, 만 75세 이상이신지. 3가지 중에 해당하는 게 많을수록 더 자주 안부를 확인해드려야 합니다. 3부. 에어컨보다 무서운 건 절전 습관. 실내에서도 방심 금물. 실내 온열질환 전체의 20%가 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온열질환 하면 논밭이나 공사 현장처럼 바깥에서 일하다 쓰러지는 걸 떠올리세요.
실제로 발생 장소를 보면 야외가 많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발생하는 비율도 전체의 20%가 넘습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체감온도 33도가 넘는 무더운 날 창문을 닫아둔 채 냉방 없이 지내시는 경우 때문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전기료 아깝다, 냉방병 걸린다는 이유로 에어컨을 잘 켜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서 무더운 여름을 버티시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문제는 기온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선풍기만으로는 몸의 열을 제대로 식힐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뜨거운 공기를 계속 순환시키는 효과만 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체온이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더위나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젊은 사람보다 둔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괜찮다고 느끼시는 사이에 몸은 이미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실내 안전수칙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체감온도가 높은 날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아끼지 마세요. 전기료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둘째, 물을 갈증이 나기 전에 미리미리 조금씩 자주 드세요.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몸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셋째, 만약 의식이 흐려지거나 땀이 나지 않으면서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다면 이건 열탈진이 아니라 열사병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고 곧바로 응급실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정리. 오늘 영상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온열 질환은 한여름 8월이 아니라 우리 몸이 아직 적응하지 못한 지금 초여름이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둘째,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많이 실려가는 건 5060대지만 정작 목숨을 잃는 건 80대 이상,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입니다. 셋째, 온열 질환은 바깥에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전기료를 아끼려고 에어컨을 켜지 않는 실내에서도 얼마든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3가지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걸리는 분이 계신가요? 부모님이 혼자 계시거나 주변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떠오르신다면 영상 다 보시고 나서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밥 드셨어요? 보다 오늘은 에어컨 켜고 계세요? 이 한마디가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름철 어르신들이 자주 놓치는 탈수와 만성질환 관리법도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부모님께 공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의료정보성 콘텐츠이므로 본 영상은 의학적 진단을 대신하지 않으며 응급 증상 시 즉시 119 신고 및 병원 방문을 권장합니다.